영화제 찾아와 주신 관객분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관객과에 대한 진행을 맡은 차한비라고 하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 방금 보신 영화 301호 모텔 살인사건의 감독님과 배우님들도 함께 영화 관람하셨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저희 따뜻한 박수로 한번 환영해 볼게요. 앞으로 나와주세요. 나오시는 동안 그리고 사전에 잠시 양해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요. 저희 오늘 영화에 출연하신 이주승 배우님의 나 혼자 산다 촬영 프로그램이 동시에 좀 진행될 예정이에요. 이 부분 사전에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감독님부터 배우님들 순서대로 착석 부탁드릴게요. 네, 다 오셨죠? 아마 영화를 관람한 직후라 관객분들은 여전히 좀 아찔한 기분이지 않으실까 싶은데 사실 감독님과 배우님들께도 이 자리가 아찔하죠. 오늘이 첫 상영이자 첫 GV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만나는 관객분들께 인사와 함께 오늘 상영한 소감도 좀 같이 나눠주세요. 연재광 감독님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301호 모텔 살인사건 연출한 연재광입니다. 반갑습니다. 첫 상영이니만큼 관객분들께서 어떻게 봐주셨을지가 굉장히 궁금하고 설레는 것 같습니다. 대화를 통해서 많은 소통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301호 모텔 살인사건에서 민철 역할 맡은 배우 이주승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영화관에서 이 영화를 처음 봤는데요. 굉장히 쫄깃하고 되게 재밌게 남의 영화처럼 잘 봤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계속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 301호 모텔 살인사건에서 춘식 가로 열고 살인범 가로 닫고 역할을 맡은 배우 정수교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혜원 배우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은서 역할 맡은 오혜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들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오늘 제대로는 처음 봤거든요. 근데 제가 제일 고생 많이 한 것 같은데 고생한 대로 좀 많이 잘 나온 것 같아서 기분 좋고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301호 모텔 살인사건에서 연기를 연기한 배우 한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제가 제일 막내니까 대표로 해서 다시 한번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한다고 인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화 러닝타임이 약 77분인데요. 관객분들 어떠셨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 1분만 더 했어도 못 버텼을 것 같다 이렇게 봤거든요. 정말 끝에 끝까지 밀어붙이는 힘이 대단하고 오늘 관객분들도 그렇고 감독님과 배우님들도 서로 좀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많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본격적인 질의응답에 앞서서 감독님께서 이 작품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지는 좀 간단히 듣고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독님한테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처음에 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스릴러를 기획을 이제 제작사 대표님과 하면서 그렇다면 어떤 컨셉이 가장 효율적이고 뭔가 스릴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이제 모텔이라는 공간을 선정하게 되고 거기서 이제 벌어지는 일들을 어떤 것을 기반으로 하면 좋을까 하다가 뭐 되게 안 좋은 뭐 사실이긴 하지만 그 우리나라의 좀 몰카도 그렇고 CCTV도 그렇고 뭐 사실 사생활이 거의 없을 정도로 카메라가 많잖아요. 그래서 블랙박스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를 활용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작하게 된 것 같습니다. 감독님이 지금 살짝 긴장하셨구나 느낀 게 어미마다 저를 쳐다보셔서 의지하셔도 되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배우님들께도 여쭤볼게요. 아까 혜연 배우님도 방금 말씀하셨지만 저는 영화 다 보고 나니까 배우님들 좀 뭉클하게 보이거든요. 영화에서 말 그대로 피땀 눈물 다 흘리면서 너무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 작품 다른 모든 작품이 그렇지만 이번 작품 특히 몸도 마음도 많이 애쓰면서 준비하셨을 것 같아요. 그만큼 좀 작품이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부분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각자 좀 어떻게 출연 결심하게 되셨고 혹시라도 이제 좀 고민이 되는 지점이 있었다면 무엇이었는지도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주승 배우님부터 부탁드릴게요. 아, 예, 저는요, 그 영화 시나리오 보고 굉장히 좀 뭐랄까 되게 짜임새가 잘 되어 있는 시나리오 같았어요. 그래서 이게 완성됐을 때 어떤 영화가 나올까 굉장히 궁금해서 출연을 결심하게 됐고 영화 찍으면서 사실 코로나가 되게 심했을 시절이었는데 저희가 충북 음성에서 이제 몽마르트 모텔이라는 곳에서 한 달 정도 넘게 자가 격리를 하셨군요. 다 예, 같이. 같이 묵으면서 해서 자꾸 PD님이 음성에서 찍어서 저희가 음성이 계속 나온다고. 그 이 팀 농담이 분위기 제일 힘들었습니다. 알겠네요. 예, 그 농담이 제일 힘들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쥐가 나오잖아요. 쥐가 실제 쥐예요. 근데 생각보다 정말 소름이 많이 돋더라고요. 그 피를 제가 토하면 피가 약간 달달하니까 먹으러 오더라고요. 그러다가 혹시나 제 입술을 혹시 그럴까봐 걱정도 하고 그게 가장 힘들었던 기억입니다. 여전히 공포에 떠는 눈빛을 보았습니다. 네, 어떠셨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시나리오를 처음 전달받아서 이제 읽은 뒤에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힘들었던 게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연기를 하게 될 인물이 너무 특수한 약간 적이라서 그렇다고 그 사람 제가 이제 연기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그 동기를 이해해야만 하잖아요, 사실. 근데 이제 그런 지점들이 너무 일반적이지 않다 보니까 감독님하고 저희 PD님 최하사 대표님하고도 뭐 얘기 좀 많이 하고 감독님이랑 그래서 촬영 전에도 시간을 되게 많이 보냈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오혜연 배우님. 대본 처음 읽는데 그냥 한 번에 되게 빨리 읽혀졌어요. 그래서 재밌겠다 싶은 생각은 있었는데 뭐 어쨌든 약간의 노출도 있고 또 이렇게 액션 씬이나 이런 것도 좀 과격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걱정은 했는데 오히려 재밌을 것 같았고요. 그리고 주승 배우가 상대 역할을 한다고 했을 때 또 잘하실 것 같아가지고 같이 작업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 감독님도 처음에 이제 만나 뵀는데 되게 어미마다 긴장하시지만 그 긴장감 안에 굉장히 좀 진지하고 또 이렇게 명석한 느낌을 풍겨주셔서 제가 걱정한 부분을 좀 이렇게 잘 진행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끝으로 들어볼까요? 네, 저는 좀 비하인드가 있는 게 사실 회사의 시나리오랑 오디션이 들어왔다고 이제 공지를 받고 이제 불이 났게 좀 급하게 준비하는 상태에서 네, 이제 오디션을 보고 이제 감독님과 PD님한테 이제 셀렉이 돼서 캐스팅이 됐는데 촬영 전까지 좀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나 그게 조금 생각보다는 조금 빠듯해서 어떻게 이 단시간 안에 어떻게 최대한 연기로서 연기를 좀 잘 보여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일단 첫 번째로 있었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영화를 보셨겠지만 연기가 사실 이 영화에서 어떤 상황과 전개에 있어서의 텍스트가 조금 설명적인 도구들로 이루어지는 그런 대사들이 많아서 한 대사 한 대사 좀 놓치지 않으려고 좀 최대한 신경 썼던 게 좀 많이 조금 포커스였고 근데 아쉽게도 이제 혜원 누나 같은 경우에는 저랑 이제 겹치는 씬이 한 씬밖에 없어서 너무 아쉬웠는데 이제 주로 붙는 씬이 이제 그 주승이 형이랑 이제 수기 형이거든요. 근데 감사하게도 이제 두 분 다 경험이 저보다 훨씬 많으신 선배님들이어서 그래서 이제 조금 리허설 전에라도 이제 대본을 보면서 이 아이디어도 좀 제공을 해주고 그래서 좀 감사한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영화에 꼭 필요한 역할을 또 해주셨어요. 네, 그러면 이제 관객분들 질문 받아볼게요. 영화 어떻게 보셨는지 너무 궁금한데 저기서 먼저 손 들어주신 분께 마이크 가보도록 할게요. 저 왼쪽 통로에 앉아 계세요. 흰색 옷 입으신 분? 네.
일단 영화 너무 재미있게 봤습니다. 아직도 심장이 막 쿵쾅거리는데요. 다른 정말 궁금한 게 많지만 딱 하나만 골라서 여쭤보자면 보통은 스크롤이 이렇게 위에서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형식으로 이제 이동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완전 계속 극중에서 내리던 비처럼 이렇게 아래로 쏟아지는 스크롤 롤이 있어서 너무 독특했는데 혹시 거기에 숨겨진 의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영화 자체가 어떤 명확한 사건이 해결되진 않아요. 왜냐면은 그 어떤 지금 현재에도 안타깝지만 뭐 비슷한 그런 사건들이 많이 현실적으로도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뭐 대놓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표현하겠다보다는 어떤 그런 느낌을 뉘앙스를 좀 더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처음에는 제대로 올라가다가 이제 PT 영상이 나오고 이제 다시 거꾸로 진행되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현실에 없는 일이 아니고 여전히 진행형으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또 담겼기 때문에 더 공포감이 극대화되는 것 같아요. 다음 질문도 이어서 받아볼게요. 저기 옆에서 모자 쓰신 분 먼저 받고요. 그 아래로 내려와 볼게요. 다시 한 번만 손 들어주실래요? 보셨나요? 중앙 왼쪽. 손 한 번만 다시 들어주세요. 네. 네, 일단 영화 너무 재밌게 잘 봤고요. 영화가 상당히 그 짧은데 반해서 밀도가 되게 높다고 느꼈고, 그래서 보는데 되게 감정적으로 힘들긴 했지만 너무 재밌게 잘 봤습니다. 근데 영화를 보고 있으면서 되게 감독님께서 어떤 그런 호러적인 장치라든지 문법을 되게 능숙하게 잘 다루신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혹시 영화를 만드시는 데 있어서 혹시 레퍼런스라고 할 만한 영화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평소에도 이런 장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좋아하는 편이신지 되게 궁금합니다. 네. 네, 일단 저는 영화를 좀 가지 않고 좋아하는 편이긴 하고요. 그래서 사실 외국 특히 서구권에는 이렇게 한국만에서 벌어지는 스릴러나 호러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로 참고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게 저예산이어서 잘 모르시는 작품들도 많아요. 근데 촬영적으로는 일단 넷플릭스 시리즈 중에 오자크라는 시리즈가 있고, 또 작년 초에 개봉했던 더 배트맨 같은 되게 어둠을 잘 활용한 영화들이어서 저희가 이제 모텔이라는 공간을 어떻게 하면 좀 무섭게 담아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제가 좀 크게는 두 영화를 참고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질문도 받아볼게요. 여기 그 아까 질문해 주셨던 분 아래에 앉아 계시고요. 위에서부터 내려올게요. 네, 안녕하세요. 그 작품 잘 봤습니다. 특히 긴장감에 진짜 손에 땀을 쥐면서 이렇게 봤는데요. 그 감독님께 질문 하나 드리자면, 그 보통 자극적이거나 아니면은 좀, 그러니까 범죄 장면을 표현하는 방식에는 은유적인 방식도 있고 직접적인 방식도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요. 영화에서 선택한 방법을 사용하신 이유는 무엇일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이 준비하면서 가장 어떻게 보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힘들었던 지점이 아닌가 싶고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어떤 장르를 따라가기 위해서 좀 그런 장면들을 직접적으로 좀 보여주긴 해야 될 것 같다는 결론이 나왔고, 대신에 최소한의 어떤 그런 직접적인 모습들은 최소한 이제 렌즈의 시선으로 좀 담자라는 결론을 내서 영화를 보시면 이제 그런 필터 같이
씌워져 있어요. 렌즈로 보면. 그래서 네, 그 최소한 그 정도의 윤리적인 장치를 설정하고 하되 이제 장르적인 부분도 포기하지 않으면서 네,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배우님들께도 좀 궁금해지는데요. 영화에 카메라가 참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렌즈를 통해 비춰지는 내 모습 같은 것도 있고 액션 연기가 또 워낙 이어지는 작품이다 보니까 배우님들은 좀 촬영하면서 나중에 영화로 완성될 때 이 장면 진짜 기대된다 하셨던 장면 뭐가 있었을지 궁금해집니다. 이주승 배우님은 어떠셨어요? 장면이요. 일단 되게 다양한 장면이 많잖아요. 저는 근데 제가 안 나오는 건데 마지막 차에서 전복되는 씬이 어떻게 찍을까 너무 궁금했는데 오늘에서야 완성본을 봤거든요. 그래서 되게 리얼하고 또 되게 피도 쏠렸을 것 같고 힘들었을 것 같고 형 뭐 팔이 아파요? 동료 배우들에 대한 뒤늦은 팔이 걱정과 아프다고 그래서 마지막에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재밌었어요. 그 장면이. 엔딩 장면 기다리셨군요. 정수교 배우님은 어떠셨어요? 아 참 짓궂네요. 형 팔이 아파요라는. 네, 좀 아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개인적으로 뭐 제 장면 자체도 뭐 궁금하긴 하지만은 이게 저는 이 영화에서 가장 좋아하는 케미 중에 하나가 민철과 영규 케미였어요. 그래서 뭐 감독님 다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겠지만 영규가 너무 빨리 가서 아쉽다. 우리가 영규를 조금만 늦게 그러니까요. 보내줄 수 있었다면. 되살아날 줄 알았는데 네. 그 영규가 자기들이 모시고 있는 개새끼라고 나와요. 형님 덕찬 형님한테 스타렉스에서 폭행당하는 장면. 거기서도 어떻게 그렇게 눈물 한 방울을 또르르 떨어뜨릴 수 있는지. 그리고 이제 춘식한테 가기 전에 살려달라고 하면서도 참 제가 그때 이 미니라는 친구를 보면서 느꼈던 게 와, 이 친구 눈이 참 정말 매력적이구나. 그리고 감사합니다. 아니야. 팀 분위기 좋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는 영규와 민철 장면들을 현장에서도 보는 대기하면서 조금 감독님 옆에서 이렇게 모니터하는 장면 뭐 되게 신이 났었기도 했고 영화로 봐도 참 좋았습니다. 저는. 예. 맞습니다. 서로 물고 물리는 관계인데 또 그 와중에 의리가 있고 우정이 있어요. 네. 오혜원 배우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아무래도 제가 막 이렇게 목을 졸리고 막 이렇게 악다구니를 쓰는 그런 장면들이 좀 실제 진짜처럼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그 장면이 나오는 게 좀 걱정이 됐었는데 뭐 예를 들어 주승 배우랑 침대에서 이렇게 드라이버 뺏으려고 이렇게 할 때 저희 리허설을 되게 열심히 해가지고 리허설 때는 되게 합의 잘 받았었거든요. 근데 슛 들어가자마자 제가 침대에서 막 팍 떨어져서 등이 빠직 금이 간 거예요. 근데 그거 모르고 그냥 저희 다 이렇게 한정적인 시간에 빨리빨리 잘 찍어야 되니까 한 일주일 동안 경간지도 모르고 찍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공들여서 찍은 만큼 잘 나왔을까 걱정됐었는데 괜찮은 것 같네요. 네. 너무 잘 나왔습니다. 너무 고생하셨어요. 큰 칭찬 받으신 한민 배우님. 저는 개인적으로 그 춘식이가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런. 두 분 이건- 오늘 사전에 약간 아니요 이야기하고 사전에 들어오신 거죠? 그 얘기 맞춘 건 아니고 프로 그랬다고. 네, 저는 사실 보셨겠지만 그 중반 부분에 춘식이한테 이제 도끼로 맞아서 이제 죽는 그거를 마무리하고 이제 뒤에는 이제 엔딩인데 사실 선배님들이 후반부에 촬영을 할 때 아무래도 시국인지라 코로나 때문에 제가 집을 왔다 갔다 하면서 현장을 가는 게 조금 민폐이지 않을까 혹여나 조금 코로나로 옮길 수 있는 상황이 좀 발생하지 않을까 그런 좀 노심초사 때문에 조금 현장을 많이 못 갔던 것도 조금 죄송하고 좀 신경이 많이 쓰였고 네. 그리고 전 개인적으로 앞씬에 현몽식 선배님이 또 오늘 또 영화를 보니까 감초 같은 역할을 또 해주셨는데 첫 씬을 찍고서 뒤에 씬들을 대본을 보고 어떻게 또 살리실까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역시나였다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감초 역할을 그 공포스러운 분위기 속에서도 코미디를 살짝 가미시켜줘서 관객들이 살짝 숨을 좀 쉴 수 있게끔 좀 연기를 좀 해주신 게 아닌가 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맛깔나는 연기 해주셨죠? 고맙습니다. 다음 질문 그러면 이어서 받아볼게요. 여기 두 번째 줄에서 두 분이 손 들어주셨는데 밖에서부터 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저 이주승 배우님한테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영화를 보면서 민철이가 되게 비겁한 사람이라고 생각 들었는데 이주승 배우님이 생각하시는 민철이는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나에게 민철이란? 비겁하죠. 어쨌든 자기가 타협을 해서 어쨌든 저기 연규랑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니까 그건 사실 어떤 핑계도 될 수 없는 그냥 범죄일 뿐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그걸 또 까발게 되고 그리고 죽음에 가는 과정이 그렇게 슬프지만은 않았어요. 뭐 당연한 약간 인간보 같은 느낌이었고요. 네, 그래서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민철을 묘사하는 어떤 키워드 중에 배우님이 또 간직하고 계신 것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비겁함 이외엔 또 어떤 생각하셨어요? 그래도 약간 인간성이 남아있다. 인간성은 남아있지만 비겁함도 뭐 인간성이지만 어쨌든 인간적인 감정은 남아있는 인물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기 때문에 친구 구하려고 가위를 들고 갔지만 다시 도망가고 뭐 이런 것들이 어쨌든 계속 자기를 깨내려는 그 범죄를 뭐 그런 면에서는 또 인간적인 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아까 안쪽에서 손 들어주셨던 관객분. 네. 네, 안녕하세요. 저 GV 시작하고 카메라를 드는 게 망설여질 만큼 좀 무섭게 잘 봤고요. 그래서 약간 저는 춘식이라는 캐릭터가 되게 흥미로웠는데 그 초반부에 몰카 진짜 영상 다 지운 거 맞지? 라고 확인하는 딱 그 시점에 등장을 해서 어떻게 보면 가해자들을 하나하나 죽이고 그리고 피해자는 끝까지 진짜 죽었는 줄 알았는데도 진짜 끝까지 쫓아가서 그렇게 괴롭히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그 캐릭터 자체가 몰래카메라 자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배우님은 캐릭터를 연기할 때 어떻게 생각을 하고 연기하셨는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불법 촬영의 형상화라는 극찬이 나왔는데 배우님 어떠셨어요? 감사합니다. 지금 굉장히 약간 어려운 문제를 푸는 것 같은 느낌인데 저도 처음에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역할을 연기를 해야 하는 연기자로서 인물에 대한 이해도가 필요하다. 근데 그것은 뭐 도덕적으로 정당하거나 뭐 이렇게 사람을 죽여도 된다 같은 문제가 아닌 그 역할이 움직일 수 있는 동기부여나 원동력이 저한테 좀 중요했어요. 표현하는 사람 입장으로서. 그래서 가끔 저도 헷갈렸던 것 같아요. 이게 글을 읽고 또 읽고 감독님이랑 얘기도 하고 저 혼자 계속 촬영 전까지 계속 생각을 했을 때 순수함이라고 생각을 해도 되는 건가? 라고까지 헷갈릴 지경까지 있었어요. 왜냐면 되게 애 같은 모습이 좀 저한테는 보였거든요. 뭔가 하나 꽂히면 자기 혼자 그냥 그게 해결될 때까지 달려버리는 그런 모습에서 그렇게도 잠깐 생각했다가 또 다시 현실에서 또 정신도 차리게 되고 근데 이제 표현을 어쨌든 해야 하니 전 춘식이가 이제 그 모텔에서 은서를 눕혀놓고 그 조명 자기는 이제 눈이 부셔서 조명을 끄려고 한 거지만 극적으로는 들킨 것 같은 긴장감을 주는 장면이랑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지하 창고에서 약간 지겨우세요? 네, 아니시죠? 조금만 더 할게요. 약간 이제 지하 창고에서 그 주승 배우님이 맡았던 민철이 구조물을 넘겨서 춘식을 쓰러뜨릴 때 그 핸드폰 플래시가 하나둘씩 약간 리듬을 다르게 해서 터뜨리는 그 장면이 저는 되게 흥미로웠거든요. 좀 왜냐면 본인이 찍는 것과 본인이 찍히는 것에 대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별로 좋아하진 않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과 그것을 당했을 때의 느낌 그 거기서 오는 약간
그래서 그냥 뭐 현장에서 감독님 뭐 도움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제가 뭐 궁금한 거라든지. 그리고 춘식을 연기하면서 가장 고민을 썼던 것 중에 하나가 저 개인적으로는 되게 박자감이나 리듬감이었어요. 그 걸음걸이의 어떤 속도, 고개 돌리는 리듬이라든지 그런 것들. 그게 처음에는 제가 빨리 끝낼게요. 제가 처음에는 감독님한테 약간 연기를 이 역할을 하는 배우로서 좀 리듬이 아닌 것 같다. 이건 리얼하지 않은 것 같다. 약간 이렇게 분위기를 오히려 잡으려고 애쓰는 것 같다. 라는 느낌을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5분 전 결국에는 그건 리얼하지 않다라기보다는 저한테 익숙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그 박자를 잡으면서 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팬으로서 정말 감탄하면서도 아쉽다고 해야 될까요? 병석유 배우님 인터넷에 이름을 쳐보면은 다 명품 악역, 명품 빌런 이런 기사가 많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번 작품으로 인해 그 타이틀이 더 한번 확고해지지 않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저희 말씀하신 대로 5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마지막 질문 하나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운데에서 손 들어주셨는데 이 질문을 끝으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가운데요. 정말 그 가슴 떨리게 잘 봤고요. 감독님께 궁금한 건데 아무래도 스릴러 영화다 보니까 음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운드나 뭐 음향이라거나 배경음악 같은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촬영 부분에서도 정말 긴박함이 느껴졌지만 사운드에서 정말 와 이거는 버티기가 너무 힘들다 정도로 진짜 너무 무서움이 잘 느껴져서 혹시 이런 부분을 음악 감독님이랑 이야기할 때 어떤 걸 위주로 중요하게 상의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스릴러 영화에서 음악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지점들에 대해서 음악 감독님께 말씀을 드렸고 음악 감독님도 워낙에 잘 해주시는 분이라 바로 이해를 하고 좀 서로 상의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좀 어떤 부분에는 타악기가 많이 들어가면서 긴장감을 올려주고 어떤 부분에서는 다른 악기를 쓰되 심장 박동 같은 그런 리듬을 활용해서 긴장감을 끌어올려주고 하는 식으로 좀 설계를 했고 굉장히 잘 만들어 주셔서 긴장감이 더 배가 될 수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영화 보고 이렇게 바로 관객과의 대화 시간을 갖는 것이 서로에게 쉽지만은 않은 일이었을 텐데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그래도 마무리 인사는 좀 찬찬히 오늘 못다한 이야기가 많으실 텐데 그래도 좀 하고 싶으신 이야기 최대한 하고 헤어지면 좋겠어요. 이거 맨 끝에서부터 거슬러 올라가는 방식으로 마무리 인사를 해볼까요? 네, 아까 처음에도 인사드렸다시피 많은 영화 중에 또 저희 영화를 또 이렇게 이 시간에 또 셀렉을 해주셔서 귀한 발걸음 해주시고 이렇게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내일도 있고 내일 모레도 있고 집이가 계속 있잖아요. 뭐 내일도 저희는 계속해서 참여할 테니까 저희 영화 조금 많이 홍보해 주시고 입소문 많이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해혁 배우님. 네, 매진이 됐다고 들었을 때 너무 놀랍기도 하고 되게 기뻤는데요. 많은 분들 와주셔서 정말 너무 많이 힘이 되고요. 저희 영화 개봉하면 또 주변에 소문도 많이 내주시고 그리고 네, 인물이 많이 나오지 않으니까요. 저희 배우들 앞으로 좀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감독님도 그렇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영화 많은 다양하고 재밌는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지금 상영되는 영화들이 많을 텐데 저희 영화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도 오늘 여기 처음 영화를 보면서 어떤 처지에 어떤 상황에 처하느냐 그때마다 이제 나 같으면 과연 절대로 여기 계신 분들은 저렇게 상황에 처하시면 안 돼요. 근데 그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짧게 하겠습니다. 저도 이 상황에서. 주승 배우님께 너무 감사하네요. 네 오늘. 저는 사실 부산국제영화제를 운 좋게 20살 때 처음 오게 되고 지금 35살이 되는데요. 15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똑같이 이렇게 사랑받고 많은 분들이 영화를 좋아해 주셔서 굉장히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그냥 그것만으로도. 그래서 뭐 저희 301호 모텔 살인 사건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영화를 많이 계속해서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윤주강 감독님. 저는 또 반대로 이번이 처음으로 오게 된 부산국제영화제인데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열광하고 되게 뜨거운 분위기가 만들어지는지, 또 왜 많은 감독님들이 부산국제영화제 오고 싶어하는지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고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남은 일정 잘 소화하시고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 남은 상영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